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텐서브웨이 입주 작가와의 만남 일부 진행을 맡은 동화 작가 김수연입니다. 네, 먼저 저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KBS TV 유치원 하나둘셋 21대 하나언니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하나언니가 읽어주는 신나는 동화나라라는 채널을 통해서 오디오 클립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주니어 네이버, 유튜브 등에서 동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 본업은 배우여서요. TV, 영화, 뮤지컬 등등 네, 이곳저곳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도림 선상 역사 3층 문화철도 959에서 창작 활동을 해온 입주 작가 송조 작가님 그리고 김상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다 그림책 작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송조입니다. 저는 회화를 전공하고 동화책 그리고 그림책에 그림 그리는 일을 오래 해왔고요. 그러던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서 최근에 구미와 구례 그리고 그 다음 고민이 고민이야 두 개의 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도림역 문화철도 959에서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규입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3권의 책을 지금 출간했는데요. 다리의 영혼 구슬을 시작으로 오래오래 그리고 최근에 나온 까만 별까지 이렇게 그림책 출간을 했습니다. 네, 두 분 작가님께서는 문화철도 959 창작공간 아트 플랫폼에서 여러 그림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토크쇼를 진행하기 전에 두 작가님을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송조 작가님의 첫 그림책이었던 구미와 구례. 구미와 구례는 쌀벌레의 쌀바구미의 모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특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림책이야말로 종합예술의 집합체인 것 같아요. 그림과 문학은 물론 편집과 연출도 필요하거든요.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고민이 고민이야도 네, 조금 이따 또 소개해 주실 건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김상규 작가님은 불교와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통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특히 여우와 구슬설화가 담긴 다리의 영혼 구슬은 그 어린이의 시선에서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행복에 관한 질문을 던져서 그걸 재미있게 잘 풀어내셨고요. 다람쥐가 등장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오래오래라는 작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을 남겨주신 지금 송조 작가님과 김상규 작가님이십니다. 작품 신작에 대한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작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고민이 고민이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고민이 있다면 실컷 한번 해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 가족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공간에 뻑닥뻑닥 지내지만 서로 다른 고민들을 다 같은 공간에서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한 단어이지만 다른 뜻을 가졌다거나 또 여러 가지 갈래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에 대입시켜서 조금 상황들을 재치 있게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해결이 다 고민이 딱 해결돼서 통쾌하게 끝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번에 제가 출간한 그림책 까만 별은 우리나라 옛 이야기 복타러 간 총각이라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타겟을 어른으로 잡아서 어른을 위한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았고 그런 만큼 약간 진지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 원작 그 옛 이야기에서는 이제
한 엄청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총각이 복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저절로 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재해석해서 원래 이야기에서는 물질적인 재물 이런 복을 얻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좀 더 이제 내면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게 결국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수묵화 기법과 디지털 기법을 혼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런 이야기의 동양적인 느낌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두 분 작가님의 신작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분 작가님의 작품을 접하고 느낀 점을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송조 작가님의 경우 저는 일상의 판타지를 담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미와 굴에도 청소기를 돌리다가 발견한 작은 벌레에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신작 고민이야도 작가님이 이제 저런 고민을 하면서 가족들을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건 크건 고민을 안고 사는데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볼까? 해결한다기보다 그 고민을 드러내 볼까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고민을 실컷 해보니 고민이 풀리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린이들이 읽어도 맞아 나도 아주 우리에게는 쉬운 고민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나 고민을 해보니까 해결됐어 라는 통쾌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상의 생각들을 정말 재치있게 잘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네. 김상규 작가님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복타러 간 총각을 재해석해서 현재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찾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으셨는데요. 다 읽고 나서 책장을 덮고 나면 그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손에 잡히는 게 아닌 내면에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동양적인 색채가 있는 그 작가님의 특유의 그림과 잘 어우러져서 소장하고 싶은 그런 그림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작가님의 앞으로도 나아가실 그 행보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관객분들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하고 답변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두 작가님이 그림책의 주제나 소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찾고 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거, 동양적인 거, 한국적인 거 그런 거에서 소재를 많이 찾는 편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세 권의 그림책 모두 약간 진지한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오래오래의 경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주제였고 또 다리의 연구술은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또 까만 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런 내면적인 가치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제 속에서 내가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런 주제를 찾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작가가 그림책 작가, 동화책 작가가 첫 책을 출간할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좀 기분이 어떠셨을지 그 첫 책을 첫 번째로 선물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궁금해지네요. 구미와 구레가 사실 순서상으로는 더 먼저긴 한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독립출판을 한 거고요. 지금 이 고민이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정식으로 출간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내 가족이 저희 가족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은 좀 컸지만
조금 어렸을 때 그때의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그리게 됐어요. 첫 책이면서 저희 가족을 오롯이 담을 수 있고 굉장히 나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알고 있는 이제 주변 사람들은 더 이거를 이제 재밌게 보더라고요. 캐릭터도 되게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평가도 하고 되게 나다운 책이 나왔다. 그런 면에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처음으로 저희 가족한테 선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 가족 모두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큰 반응은 없었는데 그래도 네, 기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첫 책이 다리의 영혼 구슬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그런 논의 끝에 주인공도 여우로 바뀌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바꿔서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서 이제 책을 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출간됐을 때는 이제 엄청 고생 끝에 냈던 거여서 사실은 기쁜 마음도 있고 이제 홀가분하고 시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내가 이제 그림책 작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이제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고 양면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선물했던 건 아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한테 선물했던 것 같아요. 네. 김상규 작가님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다리의 영혼 구슬이라는 작품을 출간을 하셨고 또 그 같은 주제로 어른들이 좀 보실 수 있게 까만 별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출간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하고 또 여기 송조 작가님, 김상규 작가님 그리고 많은 그림책 작가님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네, 아텐서브의 입주 작가와의 만남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말씀 뒤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 토크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